안녕하세요. 세일이공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이 만나고 싶었던 진짜 초등교육 전문가 김성현 TV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앞에 영상에서 학부모 상담, 또 친구들이랑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의 공통점, 입장받고 학습지도 보내드렸고, 네이버 세일이공 카페에도 관련해서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것들 하나씩 실천해오고 계신다면 아이들 이 5월에서는 아마 반짝반짝 빛나는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클래스 101 그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잖아요. 최근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 교사 엄마지만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엄마가 못하게 하면 화를 내면서 엄마에게 반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나 학습 만화를 아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학습 만화 이외에는 책을 안 읽는 아이 있나요? 또는 친구들에게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 관련해서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들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학습 만화를 보는 것도 사실 습관이고요. 게임을 하는 것도 습관이고 유튜브만 보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행동들은요,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등학교에서의 진짜 공부의 핵심은 이 작은 습관들을 꾸준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이 꾸준하게 습관을 잡아가는 것이 초등 공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공부의 진짜 비밀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초등 공부 스스로 끝까지 하는 힘 책과 엄마와 보내는 20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책 두 권을 최근에 썼습니다. 둘 다 공부 관련 책이에요. 하나는 공부를 잘하는 원리에 대한 책을 썼고 하나는 실천 방법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진짜 잘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이 습관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교사들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들이든지 똑같이 이야기하는 공공연한 원리, 비밀, 핵심이 바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좋은 습관이 있다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가 모든 것을 판가름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영상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하나로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개로 쪼개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쁜 습관을 없애야 거기에 좋은 습관을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없애는 작업이 1차고 그 다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2차입니다. 그래서 습관에 대한 지도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해요. 나쁜 습관 없애기, 좋은 습관 만들기. 물론 아주 백지 같은 상태일 때는 차라리 좋은 습관만 만들면 되니까 오히려 지도가 쉬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다. 그럼 공부를 아직 안 해본 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어떤 지도도 습관으로 잡아주시는 것이 쉬워요.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다. 중학생이다. 할 경우에 아이가 그 사이에 만들어 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교정해 주는 작업을 1차 하시고 그 다음에 2차로 넘어가셔야 지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처럼 잘 안 된다, 이거 뭐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도 앞에서의 이 긴 시간에 습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하는 그 정도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 주셔야 된다, 이런 거죠. 초등공부 스스로 끝까지 하는 힘 책에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책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습관이 만들어지는 데는 일종의 원리 같은 게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이미 다 연구해 놓은 것을 간단하게 추려서 핵심만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우연한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스마트폰 게임이라고 해볼게요. 자, 어느 날 스마트폰 게임을 우연히 하게 됐어요. 또는 우연히 친구가 하는 걸 봤습니다. 되게 재밌어 보여요. 나도 한번 해볼까? 어느 날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런데 재밌네? 와, 재밌네? 자, 재미를 느낀 아이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한 번 또 해봅니다.
와, 재밌다. 다음에 또 해야지. 레벨도 올라가네? 이렇게 쉽게 또 합니다. 레벨은 올라가고요. 아이는 너무 재밌어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습관이 되고 더 고착되면 이것은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있어야 중독으로 가기도 해요. 담배 피는 것도 똑같죠. 처음엔 담배 한 번 폈어. 콜록콜록 했는데 한 번 폈을 때 그 느낌이 좋아?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담배를 즐기는 사람이 되죠. 커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 번 마셨을 때는 잠도 못 자. 카페인 때문에 화장실도 자주 가. 그런데 뭔가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개운해지는 것 같아? 활성화되잖아요. 각성 역할을 해주니까. 자, 그 다음. 자, 이 과정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은 무의식적인 습관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여러분이 굳이 손대지 않아도 이미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단계까지 가게 돼요. 이게 바로 습관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자, 1번은 행동이에요. 우연한 행동. 2번은 재미죠. 와, 게임하니까 재밌네? 재미를 느껴야 돼요. 만약에 재미없으면 그 다음에 하지 않습니다. 이 재미라는 이 단계가 생기고 다른 말로 하면 보상이라고 하지요. 오, 보상이 주어져요. 뇌는 만족을 합니다. 3단계 행동을 반복해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왜?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반복을 해요. 다음 4단계로 가잖아요. 이제 습관의 방아쇠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눈에 띄었을 때 바로 손이 가죠. 스마트폰? 빨리 해야지. 유튜브? 해야지. 학습 만화? 읽어야지. 이렇게요. 우리 뇌는요, 꾸준한 자극과 재미, 시각적, 청각적, 엄청나게 강력한 자극, 그리고 짜릿한 만족감, 보상, 계속 주어지는 그런 환경, 이게 돌고 돌고 돌면서 아이는 그 행동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오르고 성적이 오르니까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에 선순환이 생기는 것도 있고, 반대로 하면 재미없고 하면 점수도 나쁘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되고 이렇게 가기도 해요. 게임도 마찬가지, 카페인, 담배, 쇼핑, 인터넷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습관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파악하지 않으면 지도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뇌를 촬영해 보면 게임하는 사람에게는 게임하는 신경회로가 있다고 해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신경회로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지시죠? 자극, 어느 날 주어진 행동 하나, 꾸준한 자극, 그리고 만족감이라는 보상, 흥미, 그 다음 반복,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딱 끊어주셔야 돼요. 이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계속 똑같은 일을 또 하게 돼요. 이거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눈에 안 띄어야 됩니다. 아이 눈에 자극을 줄 만한 것들이 눈에 띄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 눈에 보이는 데서는 다 치워주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지도를 하고 싶다? 그런데 엄마는 하고 있고 아빠도 하고 있고 누나도 하고 있는데 나만 못하게 해? 아이는 불공평하고 억울하죠. 내가 왜 안 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습관의 방아쇠라고 표현을 해요. 제 표현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표현이에요. 습관의 방아쇠. 눈에 띌 때마다 또 하고 싶어진다. 신경회로에 불이 들어온다.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 앞에 담배를 갖다 놓으면 피고 싶죠. 손이 가요. 이건 바로 뇌의 신경회로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 치워주셔야 돼요.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환경을 정비해 주셔야 돼요. 아이 눈에 스마트폰이 띄지 않도록 와이파이를 끊어주신다던가 아니면 아예 치워준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 대체할 거리를 찾아주세요. 게임을 하는 아이에게 게임 대신 할 만한 재미있는 거리가 없다면 아이는 게임을 또 하게 됩니다. 게임을 대신할 만한 즐거운 자극이 있어야 돼요. 게임이라는 것은 유저가 사이트에 최대한 오래 머물러서 어떻게든 그곳에서
최대한 시간을 버텨주는 것이 게임 사이트가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죽으려고 하면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주고, 죽으려고 하면 뭐 목숨이 하나 생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속하게 해요. 네. 아이에게 대체할 만한 새로운 거리를 주셔야 돼요. 가족 다 함께 보드게임 하기, 함께 책 읽기, 함께 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 함께 산책하기, 함께 공놀이 하기, 이런 것들. 아이가 좋아할 만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새로운 거리를 빨리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대체할 거리가 충분히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습관이 만들어질 때 자극이 주어지고 그 자극 때문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면서 즐거워하면서 반복을 해야 이 고리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 다른 대체거리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책을 준다던가 문제집을 푼다던가 또는 엄격하고 무섭게 아이를 혼을 낸다던가 그랬을 때 아이에게는 이것이 그닥 즐겁지 않겠죠. 매일 스마트폰 게임 하던 아이를 뭔가 대체거리를 찾아보라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책 읽으라고 해야지?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안 읽습니다. 이 거리는 반드시 긍정적이고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주는 것이어야 해요. 제가 보드게임을 해봐라 라고 말씀드린 것도 사실 보드게임이 별거 아니잖아요. 브루마블 이런 거 저도 집에서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재밌거나 막 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 뿐이에요. 저희 집은 그 해적 룰렛이라든가 상어 아일랜드 이런 거 아시나요? 딱 당겨가지고 상어 막 이렇게 가는 사이에 막 주사위 하는 그런 놀이거든요. 이런 거 합니다. 제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런 거 할 때 재밌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겐 재미없을지 몰라도 아이들은 좋아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 대체거리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정말 하기 싫은 거를 시키고 계신다면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체할 거리는 아이가 웃을 수 있는 것이에요. 눈꽃만큼이라도 재미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보였을 때 정말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지해 주셔야 돼요. 와, 이런 부분이 좋아지고 있네. 엄마 참 기쁘다. 이런 표현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거 없이 아이에게 언제 좋아질 거야 다그치거나 혼내거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습관은 언제든지 다시 신경회로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습관의 방아쇠가 될 만한 것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할 거리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도해 주셔야 돼요. 엄청나게 긴 시간 애가 습관을 들여왔으니까 이걸 끊어내고 잘하게 되기까지는 내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도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번 영상은 너무 중요하고 한 글자 한 글자로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조종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이 장치를 만들어가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조절해가는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돼요. 제일 나쁜 지도는 하다 말다입니다. 정말 최악의 지도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쁩니다. 그것조차도 아이들은 학습하거든요. 힘들면 그만둬도 되는구나. 조금 버티면 게임할 수 있구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제일 나쁜 지도는 하다 말다입니다. 한 번 시작했으면 진득하게 끝까지 가세요.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훌륭한 부모는 정말 진득하게 아이를 지도하는구나 였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말 꾸준하게 지도하는구나 였습니다. 네, 인성지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진득하게 꾸준한 걸음으로 한 걸음씩 계속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공부.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핵심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열심히 지도하시고 주말에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막 이렇게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 가요. 물론 쉬어야죠. 쉼도 중요하지만 컴퓨터 게임이 쉬는 건 아닙니다. 뇌는 그 사이에도 엄청난 자극을 받고 있어요. 그게 쉬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쉬는 것은 말 그대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뇌도 쉬어줘야 되거든요. 아름다운 하늘도 쳐다보고 구름도 보고 구름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야기도 나누고 엄마랑 같이 요리도 해보고 이런 게 쉬는 것이지 컴퓨터 게임 막 하고 강렬한 자극을 받으면서 이게 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낮잠을 자는 게 낫습니다. 낮잠을 자는 게 10배는 이로와요. 뇌도 쉬어야 돼요. 예. 강력한 자극을 받고 있는 것은 쉬는 게 아니거든요. 예. 뇌의 이런 원리와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봐 주신다면 지도가 훨씬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을 진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실제 게임 중독을 고쳤던 사례도 책에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댓글로 아이들 학습 또는 공부, 운동, 독서 고민되시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아이의 그런 연령이나 가정 상황들, 학습 상황들, 주변 상황들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영상으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또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네이버 세일이공 카페에 남겨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잘 커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함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